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로 입동이지만 시민들은 추위보다는 미세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농촌 마을은 겨울 채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침대에 이어 온수 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까지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시작됐지만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유류세 인하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태양광 관련 조례에 대해서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에 추위를 밀어내고 미세먼지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하루 종일 시야는 500m 안팎의 해질 무렵 같았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월동 준비를 하느라 오늘도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입동 이모저모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전체가 안개라도 낀 듯 미세먼지로 뿌였습니다. 우암산의 모습도 미세먼지 탓에 형태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충북 중부 지역에 이틀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요. 그래갖고 집에서 운동을 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더니 목이 탁 여기 매더라고요. 숨을 쉬니까. 빨간 양념이 배추 속을 가득 채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김장을 하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입동을 맞이해서 저희들 청주시에 있는 그 860세대에 이게 김장이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청주시에 있는 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설 그런 곳에도 가고요. 농민들도 겨우살이 준비에 쉴 틈이 없습니다. 기름을 채워놓고 농업용 난방기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온풍 통로가 찢어지진 않았는지 하나하나 펼쳐보며 다가올 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보통 준비 이거 지금 뭐 수막 코스하고 저 온풍기하고 호스 내려서 설치하는 중이고 완전 다 안 했어요. 오늘 하는 중이지. 이제 날 쳐지면 이제 돌아가야지. 내일은 전국에 먼지를 씻겨줄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은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침대에 이어서 온수 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자 충주시가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 무료로 빌려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사용하던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측정됐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목된 온수매트는 충주에 있는 업체 제품으로 업체는 지난달 라돈 측정표까지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원자력 안전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료를 확보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침대와 생리대에 이어 온수매트까지 잇따른 라돈 검출 의혹에 일부 자치단체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라돈 검출기 대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집안의 일정 장소에 놔둔 뒤 24시간 후 측정하면 방출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온수매트 쓰는데 저희 거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도 나쁜데 아이들한테는 더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돈에 대한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라돈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전문가들은 측정치가 실내 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인 148 베크럴을 넘길 경우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제품 의심 신고를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오는 15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충북에서는 지난해보다 약 400명 늘어난 15,109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시험 장소는 4개 시험지구, 31개 학교를 배정했고 수험표는 하루 전인 14일 오전 10시부터 출신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합니다. 당일 시험장 도착은 오전 8시 10분까지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류세를 내렸는데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되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보다 유가 보조금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트레일러로 화물 운송을 하는 임모 씨. 하루 200리터의 경유를 사용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반갑지 않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또 내려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 화물노동자들은 운송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화물 기사들이 받던 기존의 유가 보조금은 리터당 345원인데 유류세 인하와 함께 보조금도 80원이나 줄었습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를 적용해도 도내 평균 경유값이 26원 내리는 데 그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50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15%의 유류세 인하가 시중 주유소에 모두 반영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업계는 유류세 인하가 사실상 화물운송 단가의 하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핀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업으로 삼아서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독이 되는 그 정책을 좀 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 보조금 하락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업계의 상황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태양광 관련 조례에 대해서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준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혜순 씨는 내년 6월까지 12,00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청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거리 제한 규정 탓에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투자한 돈만 한 7억 정도 되고요. 또 그 외에 지금 한 2년 넘게 발전 허가부터 지금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이거 개발 허가까지 환경부까지 다닌 시간이 한 2년 반 걸렸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한 태양광 설치 제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태양광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140여 건의 공사 계획이 무산돼 6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현재 청주시에 신축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도 허가될 수 없다. 상위법과 상식을 모르는 시의원들은 각성하라. 더구나 이 조례는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 발의한 신원식 의원은 해외 연수 중이고 시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을 주제로 조금 전 방송한 CJB 긴급 토론에서 충북과 세종은 타협점을 찾기 힘든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본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박수범 프로듀서가 정리했습니다. 세종역 신설은 지역이기주의다. 아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분히 행정구역상으로 고속철도 여기 세종시 없다 해가지고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와 주장을 피는 것은 지극히 지역 이기주의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찾아오는 전국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한 KTX 역사를 세종의 남쪽 지역에 만들어낸다. 그런 주장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종역 위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근접성에 있어서 오송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2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세종역이
정부 세종청사를 관통해서 지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접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남쪽으로 한 6, 7km 떨어져 가지고 여기 검토되는 거거든요. 고속철도의 기능에 대한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운전 서비스를 받겠다 하는 것은 지금 고속철도의 어떤 그 이상, 기능, 역할에 대한 것은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고속철의 이용 시간하고 내부에서 오성역에서 업무를 보러 가는 시간, 그리고 비단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지금 고속철보다 더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오송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송역은 그 당초부터 선정 과정서부터 관문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출발했다. 사실 오송역 2005년도 결정될 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부 원하는 천안에서 바로 세종과 공주 사이에 그쪽에 역을 만들고 다시 익산으로 뺀다는 그런 원안이었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양측 간 토론에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데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박덕흠 의원이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강호축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대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강호축 개발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경부 축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강호축으로 돌려 국토 균형을 맞추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보디빌딩을 마라톤만큼이나 외롭고 힘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충북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황순철 선수를 이윤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0kg이 훌쩍 넘는 역기를 들 때마다 근육은 한 올 한 올 꿈틀대며 살아 움직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육체는 얼핏 컴퓨터 그래픽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그것도 25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공포의 트레이닝을 이어가는 주인공은 충북 최초의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씨. 시즌일 때는 일반식이나 그런 부분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만남이라든가 가족 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좀 단절되니까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한 부분이 많아요. 사춘기 소년 시절 몸짱이 되고 싶다는 호기심에 시작한 보디빌딩이 올해로 꼬박 22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는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프로 보디빌더로 괴산군청 소속인 황 선수는 미스터 코리아 대상 등 우승 금메달 11개를 거머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디빌더로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시고 정말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고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황 선수는 며칠 뒤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대회에 충북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합니다. 세계대회 나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꿈입니다. 마지막에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가족들, 부모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주고 싶습니다. 마라톤만큼이나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황순철 선수. 그에게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은 결과를 떠나 이미 우승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월요일 CJB가 보도한 보은군 장애인 시설 인권 유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시설 운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도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유린 실태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로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100명 가운데 12명이 남일과 낭성에 연고를 둔 고령 신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걸순 교수는 고령 신씨가 산동 3제로 불리는 신규식, 신채호, 신배구 선생을 비롯해서 모두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충북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명문가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제5회 청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화합 행사,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초청 공연 등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충주 남한강 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말 도심 학교를 신규 택지인 호암지구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이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중단 충북 공동행동은 오늘 현대자동차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를 지휘 감독했는데도 법원이 1년 이상 공판을 미루는 등 현대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